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들어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전부가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유경수 여사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특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기창 변호사가 특별 출연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최태민 씨와 관련된 생생한 증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하실 분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재경 전 민주당 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실은 검찰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정도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조사를 해야 목요일 정도에 준비해서 금요일날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제시했는데 청와대는 아직 날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이제야 오늘 아침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일단 검사 출신이고요. 이제 총선에 세 차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 군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송파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하려 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이제 옥새를 들고 간 건 아니죠.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때 공천을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아마 이제 자칭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진박 호위무사다. 이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분으로 좀 선임한 것 같은지 어떤지 좀 어떻습니까? 한간에는 최재경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진철이던가요? 법무비서관 등이 나서지 않겠느냐는데, 그거는 사실 대통령 참모이기 이전에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청와대의 법률 참모가 만든 것은 맞지 않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뒤에서 큰 그림을 짜지 않겠는가 봅니다만, 그러나 현장에 나서서 어떤 변호를 맡는 그 변호사로서는 유영하, 그래서 군포에서 3번 낙선의 고배를 먹고 이번엔 아예 나서지도 못했죠. 그래 유영하 변호사를 갖다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만사 올통으로 일컬어졌던 서양희 변호사 한때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 변호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 다른 변호사에 대한 것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료인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적 신뢰, 최소한의 신뢰. 그런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선 이 유영하라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역시 별 수 없구나. 이 유영하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크게 있습니다. 이 막말로 유명하잖아요.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그 유명한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거나, 또 이듬해 2013년 1월에는 또 이회수 작가의 또 부인에 대해서 막말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리에는 그런 거 정도밖에 기억이 특별히 안 납니다. 아무리 친박 부임무사도 좋지만 적어도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 장본인 당사자로서 지금 지목되어 있는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런 막말을 쓴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13 총선 때 송파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가지고 송파을이 사실 유일로 지금 현재 경제부 총리의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파을은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이 여당의 텃밭이고 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거기 군포에서 3번 떨어지고 송파을로 옮겼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친박계로 분류되는데, 그럼 친박 쪽에서는 그러면 송파을에다가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을 내리꼽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바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유영아 이 변호사가 공천인 심사위에서는 그때 공천관리죠. 공천관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후보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김문성 당시 대표가 옥새 파동 때 이 결국 그 공천장에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데 그리고 부산 갔다가 올라와서 결국은 나중에 타협을 하면서 결국 세 군데를 비우지 않습니까? 대구, 네. 동구월하고 은평하고 이 송파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거부할 정도는 뭐냐? 그만큼 친박의 핵심이라는 거죠. 친박의 핵심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지역에 찍어내린 후보였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인연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택했다고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지금 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했느냐의 문제부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뭐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저는 이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 선임을 했다는 것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한 상황에선 이게 지금 변호사는 분명히 비밀 유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감당 못할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질문 안에. 그 모든 거를 그래도 입을 다물어 줄 사람은 진박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진실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유영하 변호사로 믿음이 갔던 것 같은데 뭐 애초에 표대로 저는 변호인 선임을 안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최재경 민정수석이 네. 사실상 다 이제 지원하겠지만 지원하겠죠. 또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박근혜 변호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게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거는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외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변호인 없이 뭐 어떤 불리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한다. 솔직하게 사실적으로만. 답변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 우선 조사를 받는 거죠. 그렇죠. 참고인이라고 받는 거죠. 최순실의 어떤 범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면 아마 법률적 아까 말씀하신 사건의 틀은 큰 정치적인 어떤 국기문란 행위이나 실제 지금 오늘 그렇다고 그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검사들이 이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검사들이 묻는 것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의 해석이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역대 대통령들 또 최근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물론 퇴임 후입니다마는 보면 당시 서울 중앙지검의 중수부죠. 중수부 출두할 때는 보면 그 당시 전해철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등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해외경을 보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검사한테 수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조력을 받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진박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이 유 변호사를 직접 지원 요새까지 나섰는데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일을 맡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을 맡겼는데, 근데 대개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그때 이제 전 대표였죠. 이제 그때 여러 명의 수많은 후보들의 어떤 지원 연설을 해줬을 텐데, 이거 직접 쓰진 않죠, 대개. 이 연설문 같은 경우. 연설문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이쪽에서 보냅니다. 네, 그렇죠. 이 후보 쪽에서 써서 후보 쪽에서 보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면 제일 1번 직접 와서 말씀해 주세요. 2번 직접 못 오시면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3번 그것도 안 되면 축전이라도 보내주세요 하면서
여기서 계략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핵심을 갖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략하게 A4 한 반장 정도 그걸 보내면 저 그쪽에서 뭐 대표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그쪽에서 조금 다듬어서 항상 영상 메시지나 또 직접 와서 연설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유영아 후보의 쪽에서 어떤 스스로 자기 장점이 이제 시험 일처리가 하는 걸 그죠? 감안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내가 뭐 일을 맡긴 말 밤새서도 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하고 별표 땅땅 쳐서 보내면은 그것을 마치 다 아는 듯이 우리 차재원 교수는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옛날 유세 스타일을 감아 보면 물론 대다수의 이 정당의 대표들이나 선대위원장들은 그렇게 합니다. 후보들이 준 대로.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 지역에 가면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드니까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워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 정치적 인연이 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저는 오히려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2007년 경선할 때 네거티브 담당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굉장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 팀을 꾸리기는 하거든요, 캠프에서. 거기에 적임자라고 해서 맡길 때는 굉장히 집요하고 뭐 이런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때 BBK의 그렇죠. 최경준 이명박 예. 후보 측의 BBK 의혹을 그 기획 했죠. 입국을 네.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사람이라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2년에 상당히 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변호사는 언제나 객관적인 그 시각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유영아 변호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도와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호사 개인의 스타일이라든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쨌든 막말로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샀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환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벌어질 여러 가지 향후의 검찰과 수사 일정의 조율이라든가 저희는 모두 예상하기를 내일쯤 소환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해왔는데 이게 아마 다시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변호사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다시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성격과 스타일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꼼꼼하게 아마 차분하게 차근차근 한두 가지씩 이번과 관련된 모든 건에 대해서 이 변호사 말을 준비하고 맞춘 다음에 검찰 소환 일정을 아마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오늘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소환 일정과 시기 문제가 저희가 대략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네.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소위 이제 2012년에 뭐 막말 여러 가지 트위터에 이제 막말을 많이 올려서 좀 그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제 지명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뭐 공재영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회수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당시 2012년 11월입니다. 그때 올린 글인데 이게 아마 당시 이제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아마 이정현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 2012년이면은 그렇죠. 공보단장입니다. 그렇죠. 공보단장이요. 예, 근데 공보단장. 근데 새누리당 거기에 대해서 이정현의 가벼움이 더는 못 볼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자기가 감당치 못할 자리에 있으면 꼭 화를 부른다. 아마 이제 이게 공보단장 입장에서 뭔가 박근혜 후보 입장을 뭔가를 얘기했는데 좀 뭐가 사단이 났던 모양이죠. 정확한 뭐 팩트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 원래 공보단장이 김병호 이제 KBS 출신 네. 이 김병호 선생이 맞다가 그 다음에 이정현 의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조금 보면 그 공보단이 좀 역할이 미미하다 내지는 뭐 잘 못한다 뭐 기억하실 겁니다만 정준길 씨라고 있어요. 네, 그 당시 그렇죠. 이제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정현 의원이 당시 공보단장 맡았는데 조금 뭐랄까 거칠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공보단에서. 그리고 앞서 이제 공지영 씨 얘기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회수, 그 부인, 사모님 얘기 나오고, 유영아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 2012년 12월 대선 때 같으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네. 나와서 나와서 저 박정희 대통령 닭깎이 마사오라 부르면서 나는 박근혜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그야말로 감정이 치열하게 붙었을 때입니다. 그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유영아 당시 이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니 뭐 나치에 부여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아니 공지영 선생 당신은
51.6.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51.6으로 48%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이긴 것 팩트 아닙니까? 그거하고 자꾸만 공지영 씨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거친 언사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유영아 변호사는 보면은 자기의 기준으로 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아군이 되었던 뭐 적군이 되었던 간에 막말을 쏟아내는 어떻게 보면 직설적 성격이다. 근데 네. 실제로 유영아 씨를 만나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되게 평은 화통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트위터에 또 이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방송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를 넘어서서 깐죽거리는 박지원의 입을 보면서 새삼 어릴 적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뇌물로 실형까지 산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뭐 이런 글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인 것 같고요. 아주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대놓고 하는 그냥 그리고 뭐 정지하지 않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가 조사할 때 입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도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대통령께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죠. 이제 특검, 소위 이제 별도 특검으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말 초슈퍼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특별검사를 그럼 누가 맡느냐 이제 벌써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거론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특히 네티즌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한번 검토해볼 만하고 그런데 본인이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겠습니다.